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산성 연모제 다시 리마인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산성 연모제로 1차 색, 2차 색, 3차 색을 만들었었죠. 그때 이론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산성 연무제를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이론적으로 어떤 작용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선 연모제란 무엇일까요? 자, 색상 지속력을 기준으로 할 때 영구 연모제보다는 지속력이 다소 떨어지고 일시 연모제보다는 지속력이 긴 연모제를 우리는 반영구라고 연모제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염기성 연모제, 연모제, 산화 연모제, 우리가 일제, 이제를 섞어 쓰던 그 일반 염색약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 연모제에 속하고 일시적 연모제 뭐였죠? 그렇죠. 뭐 칼라 스프레이라던가 뭐 칼라 마스카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사용해서 색상을 물들였다가 샴푸로 인해서 제거되는 그런 일시적 연모제보다는 당연히 지속력이 긴 반영구 연모제라고 부른다. 자, 반영구적 연모제는 주로 산성 색소를 사용하여 이온 결합에 의해 모발에 염착된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와 닿으시죠? 산성색소를 사용하고 이온 결합에 의해 모발에 염착된다는 거. 그게 산성 연모제라는 거. 자, 한편 반영구적 연모제는 화학적으로 pH에 따라 나뉘기도 하는데 그중 pH가 3에서 3.5 정도로 산성을 띠고 있는 연모제를 산성 연모제라고 한다. 여기에 거의 다 지금 함축되어 있는 말이고 이것들을 다시 풀어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산성연모제는 반영구적 연모제고 그리고 산성색소를 사용해서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거 그리고 pH가 3에서 3.5라는 거 그래서 산성연모제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성연모제 적절한 사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분류를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산성 컬러는 코팅, 헤어 큐어, 매니큐어, 왁싱, 헤어 글로즈, 트리트먼트 컬러라는 등의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런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체 약간 빨리 실증내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남들보다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한다. 이런 걸 조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미용 쪽에서 굉장히 뭐 펌도 그렇지만 다양한 이름을 갖다 새로운 트렌드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강세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막 이렇게까지 뭐 같은 내용을 다르게 말하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코팅이라고도 하고 헤어 큐어라고도 하고 매니큐어라고도 하고 뭐 왁싱이라고 한동안 또 나왔다가 헤어 글로즈, 트리트먼트 컬러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거. 요즘에 시중에도 트리트먼트 컬러라고도 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산성연모제는 화장품에 속한 제품으로서 약품 자체에 가지고 있는 색상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보여지는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 컬러라고도 한다. 굉장히 다양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다양한 말로 다양한 용어로 산성 연모제를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가끔 오셔서 어떤 분은 혹시 여기 코팅 가능해요? 또 어떤 분은 트리트먼트 컬러 가능해요? 또 어떤 분은 와서 다이렉트 컬러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용어를 모르면 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산성 연모제를 뜻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성을 띠고 있고 3에서 3.5 내지는 4까지도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고 탈색력은 없어요.
아시죠? 탈색력은 없고 이온 결합 작용으로 모표피에 흡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염기성 연모제, 우리가 알칼리 연모제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손상이 적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산성 연모제도 모발에 손상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피질 속으로 들어가는 일제와 이제를 사용한 알칼리 연모제보다는 조금 손상이 적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죠. 자, 화장품에 속한다 해도 화학 제품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요즘 대부분 모발의 손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 연모제만으로 부드러움과 윤기를 줄 수 없음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클리닉 전처리 및 모발 산성화 시술을 적절히 하지 않을 때에는 모발 경화 현상 및 큐티클 박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큐티클 박리 효과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발이 손상돼서 부실부실 모발이 일어나고요. 거칠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모발을 봤을 때 굉장히 그 깨끗한 단아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큐티클들이 죄다 일어나 큐티클이 분리된 박리된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산성연모제이고 목표피에만 착색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다 라고만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산성연모제의 정의는 아까도 위에서 말했지만 다이렉트 컬러, 모표피 부분에 흡착하여 제품이 갖고 있는 색상 그대로 직접적 반사빛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색상을 보충해주는 산화성 염색 및 모든 염색으로 표현되기 어렵거나 조금 더 선명하게 진한 색상 또는 채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산성연모제는 시각적으로 썬팅지와 같은 효과를 준다. 썬팅지 혹시 여러분 셀로판지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우리 셀로판지 갖다가 이런저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바탕색 있는 데다가 우리가 셀로판지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색상이 변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겉에 얹어져서 우리 눈에 비주얼적으로 보였을 때 그런 색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거나 다른 색으로 보여지게 하거나 뭐 그런 느낌의 썬팅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산성연모제 적절한 사용법도 그렇고 연모제에 대한 정의도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산성연모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니까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만큼 잘 외워주시기 바래요. 정리도 물론 잘 해두셔야 될 거고요. 자, 건강한 모발의 이온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산성연모제 작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모발의 이온 상태를 먼저 알아보자면 그 물질이 가지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수가 같아지는 pH, 즉 정기적인 중성이 되는 pH를 우리는 등전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전점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공부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대해서 우리 피부 수업을 받았을 때도 피부의 pH 등전점, 피부의 등전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발의 등전점은 자, 그게 정기적인 중성이 되는 pH를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중성. 자, 그래서 모발도 피부도 가장 건강한 pH는 4.5에서 5.5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용 관련된 학과, 특히 뷰티 매니지먼트과지만 이런 관련된 학과를 나오는 분들, 뭐 조금이라도 미용에 관련돼서 공부하신 분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잊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모발의 pH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건강한 모발, 건강한 피부는 4.에서 5.5인데 간혹가다 책에서 6.5까지도 6이나 6.5까지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등전점을 알아두시면 좋고 밑에 그림을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해놓으려고 이제 그림을 이제 넣어 놓은 건데 물질이 가지는 pH가 등전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음전하, 그리고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양전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모발의 정상 pH는 모발의 등전점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라고 했고요. 그래서 모발은 평소에 음이온이 더 많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모발이 손상되면 모발의 음이온은 건강한 모발 상태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더 많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그림상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발의 등전점이 pH가 4.5에서 5.5 이쯤에는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발 상태가. 그래서 정상 모발이 pH가 저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이너스보다 더 산성화 될수록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산성 연모제의 색소는 초산, 설폰산 등 음이온으로 존재하기 쉬운 물질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산성 연모제 사용되는 색소들은 주로 음이온 상태로 양이온과 반응하기 쉬운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는데, 자, 산성색소 SO3는 음전화, 모발에 어떻게 염착되는가 보면 정상적인 모발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까 방금 말했죠. 등전점 4.5에서 5.5 때는 마이너스 이온이 더 많다라는 거. 근데 정기적인 음전화를 띠는 모발에 색소가 염착되는 과정은 자석의 원리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같은 극끼리,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은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이 원리가 산성연모제가 모발에 염착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 내부에 존재하는 그 마이너스 이온이, 아까 그 등전점이 4.5에서 5.5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의 결합도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당겨 반응을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석의 그 원리가 같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산성 연모제는 색소 중 SO3 이 마이너스 이온과 모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스 이온이 서로 당겨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나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미용을 하시니까 이 원리만이라도 좀 알아 놓으시면, 단순하게 산성 연모제는 표피에만 착색이 되는 거예요 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이온 상태, 이온 결합에 의한 거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리네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음전화를 띠는 모발은 평상시에 음전화를 띈다고 했죠.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요. 같은 음전화를 가진 색소의 염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발 상태를 플러스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산성 연모제는 3.0에서 3.5 정도 산도를 맞춰요. 그래서 모발이 가지는 pH보다 낮게 만들어서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모발의 양전하와 산성 연모제 음전하가 잘 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 상태가 4.5에서 5.5일 때는 마이너스가 많은데 좀 더 모발이 산성화가 될수록 플러스 양이온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만들어주면 기존의 산성 연모제 속에 있는 마이너스 색소가 음이온이잖아요. 음전화. 저 산성색소가 밀착되고 염착되는 거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을, 그러니까 이걸 시술하기 전에 산성 제품을 사용해서 모발이 좀 산성화가 돼서 양이온이 많도록 도와주면 산성 연모제 속에 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색소가 음전하니까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탁 밀착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발의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 연모제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했었죠? 뒤에서도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모발에 막 붙어 있는 뭔가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일단은 샴푸를 하죠. 그런데 이때 물론 뭐 실리콘 제거 기능이 있는 샴푸도 물론 좋겠지만 알칼리성 샴푸보다는 산성 샴푸를 이용해서 모발의 상태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산성화 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전처리 과정에서 약간 산성을 뗄 수 있는 클리닉 성분들이 이제 되는 것들을 사용해 주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고 이따 뒤에서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석 같은 것끼리 잡아당긴다는 그 결합을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이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많은데 마이너스 색소를 더 염착을 잘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시술이 들어가기 이전에 모발 상태를 좀 산성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얘기를 좀 풀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준 얘기인 건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왜 건조모에 산성연모제를 실시하는 게 좋을까요? 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1차색, 2차색 만들 때 피스에다가 색상을 넣고 물론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물을 적시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왜 건조모에 산성연모제를 실시하면 좋은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제 찾아본 내용인데요. 젖은 신문지에 잉크를 데워보고 건조된 신문에 잉크를 데워보는 거, 그것만으로도 흡수하는 느낌이 좀 더 다를 거예요. 왜냐면 사실상 젖은 신문지에 왠지 잉크가 더 잘 먹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진하기를 보면 건조한 신문에 잉크를 대는 게 훨씬 더 진하게 염착이 잘 돼요. 흡수도 이제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발도 이와 같이 건조된 모발을 시술을 하게 되면 젖은 모발에는 일단 발림성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미 물로 채워져 있는 부분에 잉크가 다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력으로 봤을 때는 건조한 상태가 더 흡수가 높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발의 pH를 낮추어 모발의 플러스 이온의 숫자를 늘려 음전하를 띠는 색소 SO3가 잘 결합하도록 하는 산성색소의 pH가 젖어 있는 모발의 물기로 인해서 희석돼. 왜냐면 물 자체가 그 물기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희석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흡수가 됐어도 흡수가 물 좀 젖은 쪽이 빨리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염착되는 그 색소의 진하기로 본다면 건조한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성연모제를 살롱에서 시술을 할 때 보통 머리를 감겨서 모발에 있는 노폐물이라던가 그 외에 표피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까봐 그걸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드라이로 말려줘요. 말려주고, 그런데 뭐 100%까지 바짝 말릴 필요는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조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 산성연모제를 도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이유인지 여기에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젖은 신문지와 건조한 신문지를 비교해 본 거죠. 자, 산성연모제 전처리 클리닉에 적합한 시술 방법과 순서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전처리 클리닉의 기본은 모피질 속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모표피 안정 탄력이다. 앞에서 산성연모제는 모표피, 큐티클 층에 염착되는 거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모피질이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분명 우리가 하는 일제와 이제를 섞어 쓰는 영구연모제에 그 영구연모제가 침투되는 위치가 앞에서도 들으셨었겠지만 모피질이잖아요. 콜텍스층에 염색 뭐 멜라닌 색소를 변형시키거나 뭐 깨트리거나 새로운 인공색소가 들어가서 착색되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와 이제를 섞어 쓰는 영구 연모제를 뜻하는 건데 왜 갑자기 여기서 모피질이요? 라고 의아한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피질이 건강하지 않은데 모표피가 건강한 경우가 있었던가요? 자, 모표피가 일단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나 물리적인 작용 때문에 손상이 입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일반 염색도 펌어도 잘 안 걸리는 이유는 모피질에 있는 간축물질과 뭐 단백질 성분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표피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모피질이 건강할 수 없는 요인을 만드는 거지만, 모피질이 일단 뭔가로 채워져 있어야 그렇게 돼야지만 모발이 건강한 상태이고, 그것 그런 상태가 일단 모표피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일단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되어져 있는 다공성 모발에 그거를 좀 윤기나게 보이겠다고 우리가 이 산성연모제를 쓰는 거잖아요. 모발이 너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피지 속에 텅텅 비어 있고 큐티클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산성연모제를 바른다 한들 얘네들이 잘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모피지를 영양 공급을 즉각적인 어떤,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내지는 반영구적일지라도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모표피까지도 조금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산성연모제를 시술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산성연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시술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전처리처럼 쓰이는 클리닉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PPT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PT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거는 폴리펩타이드라는 말의 약자랄까, 영문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펩타이드 맞죠? PPT. 자, 전처리용 PPT는 케라틴계 PPT가 더 효과적이며, 특히 산성연모제 시술 전 클리닉은 유분이 없는 거가 더 좋겠죠. 유분이 있다라는 거는 보통 크림 타입이 많죠. 그래서 유분이 없는 액상 타입이 효과적이죠. 왜 액상 타입이 효과적일까요? 그쵸. 분자 구조가 더 작기 때문에 모피질 속으로 침투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크림 타입, 로션 타입 내지는 크림 타입, 로션 타입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으나, 크림 타입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모피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표피를 감싸는 쪽이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처리처럼 사용하는 거고, 모피질 속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자, 액상 타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쵸? 자, 간축물질 속 펩타이드 결합을 보수하면서 탄력과 점성을 높여준다. 이 폴리펩타이드, 액상으로 되어 있는 폴리펩타이드가 모피질 속으로 들어가서 간축물질 속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들이 행여나 찢어지거나 깨졌다면 얘네들을 다시 비슷한 형태의 PPT, 폴리펩타이드를 넣어줘서 걔네들이 다시 결합이 되거나 복구되는, 그렇게 돼서 모발의 탄력과 점성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간출물질을 보충해 주는 거죠. 모피질 속 주요 성분을 보충해 주며 유실된 간축물질을 보충해 준다. 모발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발라 주어야 하며 어느 특정 부위에만 도포시 얼룩짐이 생길 수 있다. 왜 얼룩짐이 생길까요? 그렇죠. 어떤 바른 부분은 당연히 모피질이 채워졌으니까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일시적이든 어떻든. 그리고 안 들어간 부분은 당연히 기존에 손상된 채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산성연모제가 염착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건강한 모발 쪽에 염착되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다공부에 염착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매트릭스는 그 모피질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이거를 제품화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분자 케라틴 이것도 폴리펩타이드랑 같은 동일한 얘기지만 그 액상 케라틴으로 된 것을 쓰시는 게 훨씬 산성연모제 시술 전 클리닉이 유분이 없고, 아까 위에도 말 똑같죠. 분자가 작은 타입으로 모발의 주성분이 케라틴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